별로 안 말렸대요. 자요. 자, 이번 시간에는 목적의 가능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가능성을 보고 있죠. 자, 가능성을 보시면, 가능성은 항상 성립 당시를 기준에 성립하기 전에요, 물건이 멸실됐다.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죠. 이 원시적 불능은 무슨 이익을 배상하죠? 신뢰 이익을 배상하고요.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요. 그럼 원시적 불능은 뭐라고 표현한다? 이미 뭐가 됐다?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표현을 할 때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성립 후에 물건이 멸실되죠. 이것을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후발적 불능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효이죠. 무슨 이익을 배상한다? 이행 이익을 배상하고요. 이행이 뭐라고 표현한다? 계약 체결 후 이렇게 표현해요. 후 어쩌고저쩌고 후 어쩌고. 그래서 후발적이죠. 그럼 이게 목적의 가능성은 원시적과 후발적을 묻는 것인데요. 우리가 목적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그것은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가능과 불능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능해도 예를 들어서요, 한강에 반지가 빠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강에 물 유입되는 물 다 막고 양수기로 물 퍼내고 찾으면 되겠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것을 사회 통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통념에 비춰봤을 때는 불능이다 이 말이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뭐가 됐다? 또 저지 정보가 전부 수용, 이미 수용이죠. 이미 항상 이미 수용, 이미 멸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란다?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그래서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고 이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시적 불능, 무효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이건요, 계약이 체결된 후네요. 여러분 체결 후라고 말해놨죠? 계약 체결 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요. 일단 계약이 체결된 후죠. 뭐뭐 후 그러면 그것은 유효예요. 무슨 이익 배상이다? 이행이. 무슨 불능이다? 후발적. 이게 한 세트라니까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물이 전소가 됐다. 그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이다. 알겠죠? 여기서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유효이다 이렇게 해야 돼. 왜? 후발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여러분요, 타인 소유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오죠? 있다 이렇게. 왜 있죠? 우리는 569조에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의무 부담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의무 부담 행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죠.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이다. 여러분,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죠. 이것을 뭐라 한다? 평당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몇 평이요? 100평이죠. 100평 얼마예요? 1억에 샀죠. 이것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아파트 분양이죠. 아파트 분양을 수량을 지정한 매매죠. 이것이 계약 면적의 미달이죠. 미달하면 일부가 불능이죠. 이 일부가 불능일 때는 뭐는 성립될 수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을 전제로 한다? 전부 불능. 알겠죠? 일부 불능일 때는 574조 574조 뭐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죠.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으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기서 미달 이렇게요. 특히 여기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뭐라고 한다?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일 때를 얘기하죠. 전부 주관적 불능 아니에요.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옥 매매 계약 뭐라고요? 체결 후네요. 체결 후. 계약 체결이니까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는 유효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죠. 후발적은요, 세 가지가 문제가 돼요. 첫 번째 후발적은 채무자의 잘못이 있느냐,
채권자의 잘못이 있느냐 이 말이죠. 채권자의 잘못이 있느냐, 쌍방의 잘못이 없느냐. 쌍방의 잘못이 없느냐, 딱 세 가지로 나누죠. 그럼 우리가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유형을 보는 게 중요하죠. 채무자의 잘못이 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다. 그럼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하고 쌍방의 잘못이 없다, 이걸 뭐란다? 위험 부담이다. 간단히 얘기하면요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튼 그래도 계약 체계로는 원칙적으로는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이 있으면 채무불이행 유효인데 채권자의 잘못이 있으면 위험 부담 유효인데 쌍방이 잘못이 없으면 유효 뭐죠? 위험 부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계약 체계로 제3자의 방화로 제3자의 방화 그러면 뭐죠? 제3자의 방화란 말은 쌍방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제3자 병의 방화다 이 말이죠. 쌍방이 잘못이 없다. 가혹이 전소되죠. 유효인데요. 유효는 유효인데 이때는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재밌는 말은요 유명화가 그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죠. 체결 후 이렇게 됐죠. 임대인의 잘못이죠.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림이 파손이 됐죠. 파손 이행불능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요 여러분들 보면 여러 이제 기출문제집에서 해설을 하고 있는데 보면 엉뚱한 것들이 너무 많아. 알겠죠? 이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처음에요 누가 잘못했어. 그랬더니 그 기출문제 해설을 다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 여기 보면 계약을 체결했죠. 후발적이죠. 이러면 임대차에서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럼 물건을 빌려줄 사람이 누구예요? 임대인. 물건을 빌릴 사람을 임차인이니까 임대인이 채무자고 임차인이 채권자가 돼. 내 말 지금 됐나요? 그럼 이런 보면 임대인 채무자의 과실로 그림이 파손됐다잖아요.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죠. 빌려준다는 사람이 잘못해서 빌려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지 뭐예요? 채무자의 잘못으로 멸실이 됐죠. 채무 불이행이죠. 그래서 후발적이고 유효인데 채무자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니까 이행불능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유효는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는 유효인데 채무불이행이다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이다. 유효인데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니까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했으나 저당권이 실행됐다. 우리 오늘 했었는데 밤 여기요 갑의 건물이요. 갑의 건물에 을이죠. 을이 지금 매수했어. 갑의 건물을 매수했는데 을이요 매수를 했어. 여기 먼저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는 것을 을이요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됐다? 경매가 된 거예요. 경매가 되니까 을의 소유권이 상실되죠. 저당권이 있는 것을 매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경매가 돼서 소유권이 상실됐어. 이거 바로 뭐란다? 이것을요 576조 담보책임이죠. 576조 담보책임은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계약을 말 수 있고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저당권이 이렇게 됐을 때 1번이죠. 자 2번은요 여러분 가등기죠.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매수를 했어.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뭐가 됐다? 본등기가 됨으로써 을의 권리가 상실이 되죠. 아까 우리 한 번 했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수를 했어. 매수 그랬는데 여기서 압류로 인해서 경매가 돼가지고 을의 권리가 소멸했다 이 말이죠. 다 똑같아. 576조 담보책입니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선악. 그래서 저당권이 되어 있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다?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뭘 했다? 매수했죠. 이렇게 매수했는데 경매나 본등기나 압류가 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죠. 그래도 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576조는 뭐를 본문하고? 선악을 본문하고 계약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죠. 누가요? 을이요.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됐단 말은 경매가 됐죠. 경매가 돼서 소유권을 잃게 됐네. 을이 잃게 됐네. 여기 똑같은 말이죠. 잃게 됐죠. 이런 경우는 뭘 한다? 유효는 유효인데 유효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거 아니에요.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면 해지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해지는 언제 해지하죠? 지금 현재까지는 유효인 것을 해지를 함으로써 처음부터 무효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담보책임은 유효인데
유효인데 알겠죠? 담보 책임을 진다. 몇 조? 576조. 유효인데 576조 담보 책임을 진다. 저당권 행사에 의한 담보 책임. 576조 담보 책임. 유효인데 됐죠? 자, 이제 목적의 적법성이죠. 먼저 이걸 봐. 이걸 먼저 보기 전에 우리가 적법성은 뭐가 있다? 먼저 간단히 보는 거예요. 강행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강행 규정은 또 뭐가 있다? 효력 규정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규정이 있다?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효력 규정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효. 단속 규정 위반하면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효력 규정에는 효력 규정 위반하면 무효고 단속 규정 유효인데 여기는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형사처벌 받죠? 그래서 둘 다 형사처벌은 둘 다 받아. 형사처벌은요. 그런데 하나는 유효이고 하나는 무효가 돼. 그래서 우리는 보통 판례가 말할 때 강행규정은 무슨 규정을 얘기한다? 효력 규정을 판례는 강행규정이라고 얘기하고, 강행규정이 위반되면 무효, 효력 규정이 맞아? 그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 그때 판례가 얘기할 때는 효력 규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어느 것이 효력 규정이고 어느 것이 단속 규정인가? 이것만 암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면 우리가 민법 105조로 봐봐. 105조가 우리가 강행규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임의규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걸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임의규정이라고 돼 있나요? 105조가? 자, 보시죠.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여기 봐봐, 법령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 임의규정이죠. 관계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해요.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해.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그 의사. 이걸 우리 뭐죠? 이런 봐봐. 자, 봐봐. 우리가 임의규정은요, 법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 없어? 합의를 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요, 법령중,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관계없는 규정, 쓸데없는 소리죠. 즉 뭐냐? 임의규정과 이 말이죠.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그 의사에 따른 의사에 따른다. 여기 의사. 이때의 의사를 뭐라 하냐? 다른 합의가 있으면 합의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가로 닫고 뭐라고 해놨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의 관계, 강행 규정 뭐라 한다? 관계 있는 규정. 관계 있으면 그걸 강행 규정. 관계가 없으면 무슨 규정? 임의 규정. 이렇게 얘기해. 다시 우리가 말할 때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하고 나눌 때, 강행 규정은 한 번 법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 법의 규정의 내용들을 그대로 해야 되고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강행 규정이라는 게 뭐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다. 강행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없다. 임의 규정. 이렇게. 그럼 임의 규정은 법의 규정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죠? 그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뭐냐?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른다. 그 의사가 뭐죠?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에 따른다 이런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와 관계가 있으면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이렇게 얘기해. 앞으로 여러분 강행 규정 그러면 관계 있는, 임의 규정은 관계 없는. 이렇게. 자, 단속 규정 한번 보시죠. 그럼 단속 규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오케이. 중간생략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중간생략 등기죠? 중간생략 등기잖아요. 이 중간생략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미등기 전매. 똑같은 말이죠. 알죠? 중간생략 등기라는데 미등기 전매를 몰라. 아무튼요, 그런 사람들은 보호해주고 싶어. 알겠죠? 자, 을이 갑으로부터 매수한 A 토지를 을로부터 다시 매수한 병에 대해서 갑이 직접 병한테 등기죠. 갑이 직접. 이걸 뭐란다? 중간생략 등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미등기 전매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 단속 규정 뭐다? 유효.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여기 보면 시험이 많이 나왔죠. 알겠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 등기는 금지하는데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여기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요,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이죠.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에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위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아니,
단속 규정하는데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몰라? 여기 효력 규정은 무효고 단속 규정은 유효잖아요. 단속 규정으로서 유효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좀 봐봐. 무허가 음식점, 그다음 무허가 뭐가 있어? 속박업. 속박업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단속 규정.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죠? 이런 뭐 무허가 속박업 유효라고 그랬죠?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속박계약,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속박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속박계약을 체결했어.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방금 아니라고 했잖아요. 단속 규정 유효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무허가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 세 가지 시작. 무허가 미등기 적용되는 세 가지 시작.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죠? 주택 임대차 적용되잖아요. 임대차. 두 번째는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세 번째 법정 이상권. 알겠죠? 꼭 그 부분에 가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한 번씩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허가 미등기. 무허가 미등기죠? 자, 무허가 미등기는 세 가지가 돼요. 첫 번째,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권. 지상물 매수청권 할 때 지상물에 해당하고 주택에 해당한다. 괜찮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이때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도 괜찮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우리는 직접거래 금지하죠. 직접거래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직접거래 금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알겠죠? 그러면 직접거래 금지 위반했어. 위반. 유효이다 무효이다? 단속 규정 유효라고 그랬죠? 왜 떠는 거예요? 단속 규정이니까 유효지 뭐예요? 단속 규정은 유효라며. 그럼 단속 규정 직접거래 하지 말라 했는데 직접거래를 했어. 그 말은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이 말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지 왜 떠냐고요. 알겠죠? 자, 효력 규정이죠. 자, 지금부터 효력 규정은 무효죠. 중개사법상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 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받는다.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죠.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드디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작년에요. 다른 시험에 다 나왔는데 우리 시험 안 나왔어. 알겠죠? 그런데 우리 시험에 드디어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은 초과분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초과분의 반환을 뭐 할 수 있어. 반환을 청구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해. 초과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아시겠죠?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효력 규정이 뭐가 있죠? 중개사에서 또 하나 중개사법에서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라고 중개보수로 바뀌려 하는 거 써봐. 무등록 중개업자 플러스 중개보수약정. 그것도 효력 규정의 위반이에요. 간단히 알면 돼.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라고 중개보수로 바뀌려 약정하는 경우 너무 길잖아요. 무등록 중개업자 플러스 중개보수약정. 그것은 무효가 돼. 알겠죠? 뭐가 된다? 무효. 이렇게. 여러분들 이것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것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자,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자료 초과. 최고 이자료 초과. 초과 부분. 초과 부분은 뭐다?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초과 부분에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두 가지야. 두 가지. 반환 부분 청구하는 거.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이율. 초과 이자. 이건 반환을 청구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초과 부분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초과 부분은 무효고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무슨 규정이라고요? 효력 규정이야. 효력 규정이니까요 무효예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공익범위죠. 중요한 것은 여기요. 허가예요. 허가. 주무관청 허가. 토지거래 허가. 똑같아. 토지거래 허가. 허가라는 규정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허가 받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허가. 여기는 기본재산. 여기는 기본재산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학교재산이에요. 학교재산 처분에 관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주무관청의 허가. 허가. 토지거래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학교재산에 관한 학교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를 암기하지 말고 뭐가 중요하다?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형사처벌 받아 안 받아? 받는다.
관할 관청이 뭐 없이 허가 없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처분은 효죠 무효이다. 이렇게 허가 없이 무효이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이렇게 무효이다 효력 규정. 이렇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실명법, 부동산 실명법.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실명법 잡아.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가 법률 제3조에 뭐라고 되냐? 1항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있어.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돼. 알겠죠? 4조 1항은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란다. 명의 신탁 약정은 무효란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명의상 약정에 관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두 번째, 명의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무슨 규정? 효력 규정. 물권 변동도 무효. 물권 변동 줄 것이고 무효. 그 다음에 명의 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에 따른 제3자의 권리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돼. 자, 명의신탁 약정 무효.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뭐 무효.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과 물권 변동에 따른 권리, 즉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돼. 알죠?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명의상 약정 무효. 그 약정에 따른 물권 변동도 무효. 그런데 제3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의의 제3자도 보호된다. 알겠죠? 악의의 제3자도 보호돼. 자,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신고 등 법률상 일정한 구역 내 토지 매매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 허가 이게요 토지거래 허가예요. 토지거래 허가. 알겠죠?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 효력 규정이다. 국유, 이건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요. 14회 때요.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탈법행위죠. 그럼 탈법행위란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떤 법 규정을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반한다? 간접적으로 위반한다. 여기 탈법이죠. 먼저 쓰고 탈법행위죠. 그래서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이다. 간접적으로 위반한다. 강행법규를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게 뭐냐면 국유재산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죠. 누구냐? 갑이죠. 갑은요 자기 이름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갑이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죠? 그러면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다? 직접 위반했다. 그럼 이 무효죠. 그러니까요 누구를 통해서 한다? 법령 규정에 위반하여 국유재산 A 토지에 대해서 타인 의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자기 처의 이름으로 한다. 이걸 말한다. 강행법규를 어떻게 위반했다? 간접적으로 했다. 자기 이름으로 직접 했다 그러면 강행법규는 뭐 한다? 직접적 위반이다. 직접적 위반도 무효이고 간접적 위반도 무효이다. 특히 이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탈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탈법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러니까 국가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자기 이름으로 국가재산을 취득하면 국가재산은 보통 눈먼 재산이잖아요. 자기 혼자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우리 28회 한 번 나온 거죠. 주택구역 전매행위 제한 규정이죠. 전매행위 제한 규정. 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한 약정.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거 암기하라고 했죠.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우리가 사회적 타당성은 워낙 시험에 많이 나와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있을 수가 없겠죠. 자,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이 다 아는 것만 얘기하니까 한번 보셔요. 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봐봐. 제목은요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죠. 근데 여기 법조문 103조로 제목이 뭐라고 했죠? 반사회질서라고 돼 있죠.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는 또 뭐라고 나왔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이라고 돼 있죠. 그것은 뭐다? 법률행위는 뭘 한다? 무효란다. 무효란다 이 말이죠. 무효. 알겠죠? 자, 그럼 잘 봐. 여기 우리가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럼 항상 이 기타라는 말 앞에 이거 A고 사회질서가 B라고 그랬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다? 어디가 더 넓은 개념?
사회의 질서가 더 넓은 개념이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다? 사회 질서고, 사회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반사회 질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량한, 근데 우리는 법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그렇게 국어 문법처럼 해석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선량한 풍속을 뭐라 한다? 윤리도덕, 사회의 질서를 뭐다? 공공의 이익, 공익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풍속이죠. 양속이죠. 양속. 선량한 풍속을 양속, 사회의 질서를 뭐다? 공적인 질서, 공적인 질서를 말한다? 공서라고 하죠. 공서, 공서, 양속 이렇게 또 표현해.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를 반사회의 질서행위, 사회적 타당성이 있냐 없냐, 또는요 공서, 양속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103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요, 그것은 103조를 위반하면 무효이죠. 여기 봐봐, 재밌는 말 나왔죠?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란 말은 선의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반대로 또 무슨 무효가 있죠? 상대적 무효가 있네. 상대적 무효는 뭐가 상대적 무효이다? 여기가 107조 하고 몇 조? 108조 통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다?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것을 상대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해. 무효행위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추인도 있죠. 추인이 인정되는 것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죠. 인정되는 거, 인정되는 거 뭐가 있어? 107조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의 표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착오나 사기 등으로 뭐 한대로 취소한 후,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 소급해서 무효행위 추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추인이 아닌 건 뭐다? 103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104조, 104조, 그 다음에 강행 법규 위반. 알겠죠? 이런 것들은 추인이 될 수가 없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냐? 103조 위반되면 뭐라고 했죠? 103조 반사질서 103지반이죠? 그럼 언제나 몇 조와 같이 연결된다? 746조하고 같이 연결, 한 세트라고 그랬죠? 103조하고 104조는 한 세트야. 103조는 사전적으로 첩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04조는요, 만약에 너 첩 두면서 돈 준 게 있으면 104조는 돌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첩을 두는 거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첩 두면서 만약에 뭔가를 줬다, 그럼 돌려받지 못한다. 그게 746조예요. 그러니까 103조는 사전적으로 뭐 하지 말라는 것이고, 104조는 뭐 하면은 돌려받지 못한다, 사후적으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라 나왔다? 불법 원인 구별조. 이 불법의 원인을 뭐라 한다? 103조 위반 행위를 불법이라고 그래. 불법. 앞으로 여러분 불법 말 잘 나와. 불법이란 말은 어디서 나오죠? 불법이란 말은 어디서 나와? 불법, 동기의 불법이 있고, 동기의 불법이란 말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불법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나온다고. 동기의 불법, 불법 조건하고. 동기의 불법은 뭐예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 그러면 큰일 나. 큰일 난다고. 동기의 불법하고 동기의 착오란 말하고 달라. 알죠? 동기의 착오는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데,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완전히 다르다고. 불법은 103조 위반으로 불법이라니까. 아시겠죠? 다시, 동기의 착오는 뭐하고? 취소. 동기의 불법은 뭐가 되고? 무효. 그 다음에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민법상의 조건이 아니다. 아니죠. 왜? 민법상의 조건은 의사 표시를 해야 돼.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다시 이제 봐. 우리가 이거 다 동기죠? 여러분, 동기가 불법 말도 아무튼 동기는 뭐가 돼야 돼? 동기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뭐가 돼야 돼? 알려져야 돼. 알려져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그걸 동기의 불법이 뭐가 되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없고, 동기가 표시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고. 알겠죠? 그 동기가 표시되고 알려져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요, 와이프를 살해하기 위해서 칼을 사러 갔어. 근데 칼 사러 갔는데요, 누가 뭐 때문에 칼 산지 알아 몰라. 요즘 수박철이라서 수박을 먹으려고 산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칼만 샀을 때는 불법이 아니죠. 나는 속으로는 아내를 살해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어. 그걸 동기죠. 근데 그것을 표시하지 않는 한, 칼 주인이 나한테 칼을 팔았다고 해서 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 내가 동기를 얘기하죠. 칼 좀 잘 나가는 걸로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에 쓰시려고요? 오늘은 아이프로 좀 잡아볼까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시가 됐죠. 표시가 됐는데 걱정 마시고 기다리라고 해놓고 아주 정교하게 가르쳤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걸 알겠죠? 그걸 이제 동기가 표시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 이것은 항상 동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거나 이래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항상 그래서 불법은 뭘 얘기한다? 불법은 뭘 얘기한다? 불법은 뭘 얘기해? 103조 위반을 불법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여기 봐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처벌한테 줬다 이 말이죠. 노동력을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못한다.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알겠죠? 따라서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 첩에게 있다. 상대방한테 왜 반환 청구 못하니까. 알겠죠? 급여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급여자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다. 이 사람 소유자가 아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다.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03조는 언제나 몇 조와 같이 연결된다? 746조하고 같이 연관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736조 법문이라고 그래. 알겠죠? 자,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요 부단히 변칙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5조 뭐 그렇죠? 이러면요 요즘 보면요 그 윤리 도덕의 어떤 기준이요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저는요 사실 음악 프로그램을 잘 안 봐요. 너무 민망한 게 아니고 아니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인기가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뭐 일단 노래를 못 부르니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요 노래방을 지금까지 가족들이 가져갈 때 한두 번 따라간 적은 있어도 뭐 가가지고요 책 보고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더 이상 가자는 말 안 하죠. 더 이상 가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학회자 모임이요 나한테 혹시 나와서 노래 부르러 갈까 봐서 너무 이거 팔짱을 오래 끼고 있었더니요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끼고 너무나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요 끝나고 나서 나왔는데 몸살이 걸린 거예요. 너무 이걸 끼고 있어. 진짜인데요. 그래서 한 며칠간 들어누워가지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 노래방에 가자 노래 불러라 앞으로 나와란 말을 안 쳐. 알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윤리 도덕이란 것은 벌써 10년 전에 하고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알겠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20년 전에요 지금 아이돌이요 TV에서 춤을 그렇게 췄다. 그 여자는 시집 못 가. 시집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근데 지금은요 그런 애들이 또 몇 번씩 가잖아. 그런 애들이 또 그러니까 그것도 제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이런 것이 뭐냐면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이라고 해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사람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앞으로 가면서 또요 보수적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이게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자요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한다? 언제요? 법률 행위시, 계약 체결시 다 똑같아.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항상 이것이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 103조, 104조가 똑같아. 법률행위시, 계약 체결시 똑같아. 자, 첩계약이죠. 첩계약의 대가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 줬다. 누가요? 갑이 을한테 이전해 줬다. 그럼 불법 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기 봐봐. 첩계약 103지반이죠? 103지반이죠? 아파트 소유권 이전이 뭐죠? 불법 원인 급여죠? 불법 원인 급여 뭐를 못한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있다. X죠. 부적 관계를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 봐봐요. 첩 관계 103지반이죠? 부동산을 증여받았네. 증여. 그 다음에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러면 반환 청구 못하죠? 반환 청구 못하니까 첩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돼요. 첩이 소유자. 첩, 소유자죠? 첩으로부터 전득한 자. 전득한 자는 무슨 법칙? 엄폐물의 법칙이죠? 엄폐물의 법칙에 의해서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 중요하죠. 왜요? 첩이 소유자니까. 그 다음 사람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우리가 부적 관계는 된다는데 103지반이죠? 본처가 사전 승인했어. 첩을 둔 걸 승인했어. 그래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적법이다 틀렸어. 불법행위다. 이렇게 불법행위 이렇게 X.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 관한 증여죠. 봐봐. 첩관계가 종료 끝나면
끝나면 내가 너한테 증여했던 것, 첩한테 증여했던 것 해제하겠다. 해제 조건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줬던 것을 다시 찾아와. 첩이 종료가 되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말은 너는 아파트가 욕심나면 나하고 절대로 첩을 그만두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여기서 정의한 것은 뭐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알겠죠? 103조 위반의 법률행위. 다 똑같은 말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이다. 알겠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동기의 불법이죠. 법률행위에 여러분 아까 내가 말했어. 동기가 봐봐. 동기가 사회 질서 반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 그럼 불법이라고 몇 번 얘기했죠? 불법. 동기가 불법이죠. 근데 동기가 불법이다면 어떻게 해야 돼? 동기가 어떻게 해야 돼?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그 동기가 알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알려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표시된 동기라고 그래. 표시된 동기가. 알겠죠? 표시된 동기.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불법이라고. 동기가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 동기의 불법은 그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돼. 표시.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져야 돼.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가 되거나 표시. 여기 나왔는데 표시.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가 반사회적이다. 반사회적 뭐라 한다? 불법이다. 동기가 불법이다. 그럼 103조니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알겠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돼. 알겠죠? 강박이죠? 법률의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강박. 여러분 강박은 세 가지를 먼저 암기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또는 강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죠. 무효가 되려면 박탈이다. 강박행위가 극심하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되고, 취소는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뭐가 있어야 돼? 공포심이 있어. 공포심.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박탈이나 극심이 돼야 돼. 박탈이나 극심. 그걸 지인이 있느니다 이렇게. 취소다 무효다. 지인이 있느니다 이렇게. 그럼 지금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요. 아니 뭘 대답을 해야죠. 알았다든가 뭐 몰랐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찾으면 돼.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없네. 그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항상 반사회성을 띠게 되어 당연히 무효로 된다. OX, X.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XX. 알겠죠? O가 아니고 X다. 됐나요? 그럼 지금 저기 표시에 TV에요. O하고 X하고 표시가 나오나요? 나와? 보이긴 보여? 그거 참 대단해요. 알겠죠? 보이기는 보이나 봐요. 이거 아까 한다고요? 그냥 해놨더니 표시가 크게 한다고요? 자, 법률이 위행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한 자죠. 완전히 뭐라고? 박탈. 그 다음에 여기 강박이라는 말 있죠? 박탈 또는 뭐 극심. 그럼 이건 뭐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 말이 있을 때만 무효가 돼. 이 말이 없으면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했다.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여러분 아까 말했죠. 강박은 진이다 비진이다? 아까 얘기했죠. 지금 자 강박은 세 가지. 첫 번째 뭐다? 취소. 취소는 뭐다?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 그러면 뭐? 무효. 강박행위가 극심. 그러면 뭐? 무효. 뭐죠?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이 있다. 뭐? 취소. 그런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그래. 그 경우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이다 비진이다? 진이 있느니다. 그러면 여기 뭐요?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진이죠. 진이가 결여된 그러면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지.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있다 없다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는 있다 없다.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진이가 돼버려. 이것은 뭐니까? 진이 있느니까. 진이 있느니까. 알겠죠? 진이 있는. 다시. 자, 강박은 모두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취소. 두 번째는 무효. 무효는 무슨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박탈, 극심. 세 번째 진이냐
비진이냐? 그럴 때는 뭐다? 진이 있는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진이 있는 이렇게. 자, 도박자금이죠. 자, 도박자금은 간단. 도박자금은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도박자금이죠. 그래서 변제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변제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이 변제 약정이 바로 뭐다? 토지 양도 계약.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 그 다음에 대신 다른 물건으로 대물 변제하기로 하는 변제 약정. 이런 것은 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알겠죠? 무효. 변제 약정 무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박자금을 변제하는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돼 안 돼? 안 돼. 근저당 등기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어 없어? 말소할 수 있고 말소하지 못하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불법 원인급여로서 말소를 못하는 것은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말소를 못해. 알겠죠? 완전한 권리가 이전됐을 때.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것만 이전할 것을 약정한 상태, 즉 완전한 권리가 이전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것을 하기로 약정만 한 경우, 이것은 무효로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설정됐다 이 말은 아직 등기가 이전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런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도박자금의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 결국 도박자금이죠. 그것은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금전대여 무효이다. 도박자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 토지를 대신 갚기 위해서 대물 변제, 대신 물건을 변제하기로 계약만 하는 계약만 아직 등기해서 안 했어? 안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래서 변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채권자와 채권한 토지를 양도하기로, 토지 양도 계약 아직 변제 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양도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제 맨 뒤에요, 앞에가 좋은 말이 이말저 말이 다 나와. 이말저 말이 다 나오는데 뒤에가 급부 반대급부 이런 말이 나와. 돈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이다. 자요, 공무원의 직무 집행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이다. 이건 뭐라 하죠? 뇌물이죠. 이걸 뭐라 그래? 뇌물. 이렇게 뇌물이다 이렇게. 지원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뭐가 된다?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이렇게. 최근에 시험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불법 밀수에 사용될 줄 알면서 밀수자금이죠. 금원대출 밀수자금 대출이죠. 반사회적 법률행위죠. 103조 위반이죠. 알겠죠?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면서 대가로 돈을 주기로 했죠. 대가 이런 말이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103조 위반으로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처음부터 보험사고로 가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보험 사기죠. 마찬가지로 또 반사회적 법률행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뭐하고 같이 연결돼요? 다 지금 돈하고 연결되죠.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똑같은 말이죠.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자, 증언은 약간 달라. 증언은요,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된다. 용인되는 수준. 무효가 아니다. 여기 무효가 아니라고 그랬죠? 무효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용인이에요. 그럼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오케이. 무효가 되려면 초과해야 되죠. 초과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넘는 말이죠.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또는 뭐 하는 경우? 뭐뭐를 초과하는 경우, 뭐뭐를 넘는 이런 말이 있으면 이것은 무효. 용인되는 수준, 그럼 이것은 뭐다? 유효. 이렇게 유효. 차이가 있는 거죠. 항상 증언의 대가는 여기에서 구별을 해야 돼. 초과하느냐, 초과되지 않느냐. 아시겠죠?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 여기 용인되는 수준 여기까지. 용인되는 수준, 유효 무효? 유효. 그 수준을 뭐 넘는 대가, 여기는 뭐라고 했죠? 무효라고 되어 있죠? 무효가 되려면 뭐다? 넘는 또는 초과하는. 알겠죠? 넘는 또는 초과하는 똑같아. 그것은 무효이다.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용인되냐 넘느냐. 용인되면 유효, 넘으면 무효.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이혼하지 않는다, 이혼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는다, 평생 동안. 알겠죠? 무효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또는요, 평생 동안 이혼하지 않는다. 유효, 무효? 무효. 알겠죠? 무효. 이렇게. 그래서 무효이다. 이렇게. 만약에요, 우리 한번 1년 동안만 우리가 여러분 계약 동거 같은 거 하잖아요. 1년 동안 한번 살아보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1년 동안만 살아보고 하는 것이 요즘은요, 예전에 같은 만약에 15년, 10년이나 20년 전에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살아보고 그랬으면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뭔 전애들이 있어? 근데 요즘은요, 부모들이 혼신고 못하게, 알겠죠? 저놈이 어떤 놈인지 술 한번 먹여보고 이렇게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신고하라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죠? 요즘은 그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무튼요, 뭐는 문제가 되냐? 평생 동안 나는 당신하고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 괜찮죠? 일정 기간. 알겠죠? 이건 괜찮다.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뭐 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돼. 그럼 부부관계가 유지된단 말이 뭐예요? 평생 동안이에요?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일정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래서 평생 동안 그런 무효인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임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약정은 10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자, 변호사는 세 가지야. 봐봐. 여러분,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소송 가액을 나누기로 한다. 그건 무효. 여기는요,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 성공보수금 약정,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이것이요, 민사사건이면 뭐가 되고? 유효. 형사사건이면요, 무효. 형사사건 무효. 성공보수금. 그러니까 변호사 아닌 자 무조건 무효. 변호사가 민사사건이냐 형사사건이냐. 여기는요, 승소를 조건으로 하여, 여기 반사제로 되어 있죠? 반사제. 그럼 무조건 이놈은 누구야?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하면은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자. 변호사법 위반이죠? 반사회적 법령이, 반사회적 법령은 변호사 아닌 놈이. 그러면 여기는 뭐라 하죠? 변호사가 성공보수인데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위반되어 뭐라고 되어 있죠? 변호사가. 그럼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면 무슨 사건? 민사. 위반되면 무슨 사건? 형사. 이렇게 아시겠죠? 민사소송이죠. 여기는 민사소송, 여기는 무슨 소송? 형사소송에서 승소대가로 성공보수로 받기로 한 것은 103조 위반되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 그래서 민사사건은 뭐고? 유효. 형사사건은 뭐고? 무효. 이렇게. 개인적 이익이죠? 공익이냐 사익이냐. 개인적 이익이죠?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사익에 대한 것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암기 뭐다? 뭐죠?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면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다음에 투기의 목적으로, 투기의 목적으로, 그 다음에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뭘 했다? 명의신탁약정. 명의신탁을 한 경우 이 네 가지가 사익에 해당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만 알면 돼. 강제집행을 면탈한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한다, 투기의 목적이다, 상속세, 명상약정을 했다. 이렇게. 무슨 알겠죠? 이 네 가지를 잘 보면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뭐라 나왔죠? 지금 여기 보면 뭐뭐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작권, 허위의 근저작권이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한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한번 봐봐. 몇 번에 나왔나? 한 번, 두 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이 났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2회 동안이요, 32회 동안에 이 정도 많이 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요, 허위의 근저작권이 뭐죠? 허위는 뭐냐? 가장이죠? 가장 근저작권. 그래서 다른 자격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게 시험이 잘 나와.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뭐가 잘 나온다?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작권을 설정했다. 이것이 시험에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봐봐.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강제집행 면탈이에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그래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 다른 시험은 이게 많이 나와. 양도소득세 회피할 목적으로 낮은 금액을 뭘 한다? 영어로 뭐라고 그래? 다운, 알겠죠? 다운 계약서죠. 그래서 낮은 금액 다운 계약서 할 수 있다.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또 양도세 회피 그러면 딱 두 가지야. 낮은 금액 또 하나가 뭐다? 일정 기간 이후 등기. 일정 기간 이후에 등기하기로 한 경우. 그럼 어느 경우죠? 2년 지나면 내가 양도세를 안 낸단 말이죠. 2년이 지나면. 근데 지금이 몇 년이냐면 2년이 지나면 되는데 지금이 20개월이 딱 됐단 말이죠. 그럼 24개월, 4개월만 있으면 양도세 안 내는데 20개월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럼 내가 팔면서 나중에 지금으로부터 6개월 후에 등기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6개월이 지나면 24개월이 지나죠. 2년이 지나죠. 그럼 나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이런 경우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반사회적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우리는요 위약벌이죠. 우리 오늘 했었는데 몇 번. 자, 위약벌 약정할 수 있죠. 이 위약벌 약정은 과다해도 감행할 수 있다겠어, 없다겠어? 감행할 수 없다겠죠. 오늘 문제 풀었잖아요. 자, 두 번째요. 위약벌 약정이 현저하게, 과중하게 중한, 과중하게 중한. 알겠죠? 현저하게 무겁다 이 말이죠. 현저하게 중하다. 과도하게 중하다. 이런 말이죠. 어떤 말을 써도 관계없어. 과도하게 중한, 현저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원래 위약벌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인데 반드시 앞에가 현저하게, 과도하게 이런 말이 나오면 그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위약벌 약정을 했다. 그 위약벌 약정에 있어서 계약금이 아무리 과다하다 할지라도 감액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했네. 이런 비자금 봐봐.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이 이른바 비자금. 여기까지. 그럼 비자금은 103조 위반이라는 거잖아요. 알겠죠? 여기 돼 있잖아요. 비자금 103조 위반이죠. 근데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숨긴다, 임치 맡긴다. 은닉은 숨긴다, 임치는 맡긴다. 숨기기 위해서 맡긴 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틀렸죠? 아니다. 오, 그러면 안 되죠? 틀렸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죠? 반사회적 법령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적극 가담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극 가담이란 말을 반사회적 법령이란 말하고 똑같아. 그럼 이 적극 가담이란 말이 뭐다? 이중 매도된 사실을 알면서, 알기만 하면 안 돼. 알면서 매도를 뭐라고? 요청하고 유도하는 거, 유도. 이것을 적극 가담이라고 그래. 알기만 하면 안 돼. 알면서 요청하고 유도해서 계약 체결에 이르러야 돼. 그것을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유효 이렇게. 그 다음에 무허, 여기 나서 무허가, 아까 우리가 했죠? 무허가 건물,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숙박업. 그러면 경찰 행정법 규정,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틀렸죠? 틀렸어. 알겠죠? 자, 위반해요. 사회의 질서 위반. 여러분 사회의 질서 위반을 뭐라고 한다고? 불법이죠. 불법. 알겠죠? 사회의 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 무효는 무슨 무효다?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 대항할 수 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악의의 제3자에게는 당연히 대항하고 선의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불법 원인이 뭐라고? 103조 위반이라고. 불법 원인이 뭐라고? 103조 위반이라고. 그걸 뭐라고? 첩계약이라고. 첩계약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법 원인 급여는 뭐를 못한다?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므로 급여한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에게서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그랬죠?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가 주장하죠? 무효는 누가 주장해? 이걸 가지고 헷갈리면 안 돼. 무효는 뭐죠? 계약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계약 성립 당시부터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죠. 누구든지 무효를 말할 수 있어. 주장할 수 있죠. 언제까지나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죠. 그래서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누구든지 주장하고,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어.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처음부터,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그래서요, 누가 주장한다?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제2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제2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 제3자는 제2 매수인으로부터, 이런 이미 틀렸어. 이미 여기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뭐를 했다는 거야? 적극 가담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적극 가담하면 무효죠. 103지반은 무효. 제2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그럼 이 적극 가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제2 매매계약 무효다 이 말은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제3자는 선악을 분별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선의의 제3자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2 매매계약이 유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유튜브에요,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분들은요, 제발 좀 문제를 다 믿고 다시 분석해 달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공부를 더 해야 돼. 알겠죠? 공부를 더 하면서 그걸 해야지. 인제 공부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요 주장하면 안 되고요. 문제를 풀거나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지금 적어도 2번 이상은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사는 거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다 읽고 다시 와서 또 그걸 분석하나요? 그러면 여러분요, 딱 문제 40문제 중에서 20문제밖에 못 풀어. 읽어가면서 분석을 해야죠. 그래야지 문제가 딱 끝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반사회적 법령에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도 유효가 된다. OX, X죠. 이때 무효는 무슨 무효? 그래서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절대로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이 안 되는 거 세 가지.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강행법규 위반. 추인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이중양도인데요. 이중양도부터는요 잠깐 쉬었다가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